제 기억에 저도 그랬는데 인턴 때 이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가면서 계속 졸은 거예요. 빵빵빵해서 보니까 제가 2차선 중간으로 이렇게 쓱 가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긍정닥터 이경실입니다. 오늘은 야간 근무 아니면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건강관리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원래 제가 뭐 기업 강연을 하든 이런 걸 할 때 주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영상에서 한번 다루는 이유는 요즘 언론과 의사, 약사, 그리고 심지어 이 영양제 회사까지 할 것 없이 모두가 잠을 너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일찍 자는 걸 매우 강조하지만 또 너무 다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일찍 잘 수 없는 분들이 있거든요. 업무상 그리고 내 직업 특성상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매체에서 잠을 줄이는 게 뭔가 인생의 사단이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부담으로 다가오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직업을 막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업이 없고 돈을 많이 못 버는데 몸만 아주 건강한 건 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의 우선순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잠을 좀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현명하게 건강하게 일도 성취하면서 너무 건강을 해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약간의 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걸 좀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용적인 방법, 물론 되게 종류가 많이 있고 실제 교대 근무자들을 위한 건강 가이드라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뤄드리겠지만, 현실적으로 2가지만 챙기시면 좋은데요. 하나는 빛을 이용을 하는 것이고요. 2번째는 중간에 파워냅, 잠을 짧게 자는 것들을 활용해서 교대 근무나 야간 근무를 하지만 몸이 너무 축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카테고리로 빛을 활용하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 이 빛이요,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결정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사실 빛이 없어도 우리 몸은 24시간 주기로 돌아간다고 해요. 아주 엄밀하게는 24.3시간인데 이게 뇌 속의 송화선에서 빛이 빡 들어오는 순간 리셋이 돼서 다시 제로야 하고 또 24시간을 돌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빛이 자이고트, 그러니까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용하시면 피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전에 아주 강한 빛을 적극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야간 근무를 앞둔 저녁 시간에 밝은 조명을 받으면 몸이 낮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밤일 때 미국 사람들은 낮인데 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낮이라고 착각을 해서 멜라토닌의 분비가 억제되고 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이나 사무실의 조명을 정말 밝게, 필요하면 치료용 램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효과가 뛰어납니다. 반대로는 그럼 야간 근무 후에는 이제 아침이지만 우리는 이거를 반대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퇴근할 때,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계절은 아침 빛이 세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으면 우리 몸이 여전히 낮이구나, 깨어 있어야지 이러면서 멜라토닌이 억제가 돼서 오히려 집에 가서 좀 자고 쉬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선글라스를 활용하시는 거, 아니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착용하고 아침에 퇴근하시는 거예요. 뭐 남북에 조금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미국의 UCSF에 한번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요. 물론 거긴 햇빛이 정말 세죠. 그래서 아침에 간호사분들이 선글라스 끼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때는 서양인들은 아침부터 이 자외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쓰는구나, 너무 멋있어 보였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교대 근무자들이 아주 현명하게 빛을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야간 근무하시는 분이라면 선글라스 하나 정도 준비하셔서 아침에 좀 빛 차단을 해보시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하면 바로 암막 커튼, 또 수면 안대, 이렇게 해서 빛에 상당히 가려가지고 있으시면 훨씬 빠르게 숙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간 근무 전이라면 오히려 야간 근무만 쭉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은 이런 패턴을 유지하면 좋지만, 또 이게 야간 근무 하시다가 또 주간 근무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시죠. 이럴 때는 오히려 아침에 좀 충분한 햇빛을 받아서 생체 시계를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어렵더라도 좀 일찍 일어나서 밖에 좀 나갔다 오시는 거죠. 햇빛이 사실 가장 강력한 천연 각성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밝은 빛을 10분만 받아도 밤낮의 리듬이
정상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걸로 하루에 활력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떤 분들은 아침에 햇빛 쬐고 나면 더 힘이 없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수분 섭취를 한번 해보세요.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햇빛을 쬐시면 달라지실 겁니다. 정리해보면 빛 노출을 활용하는 건데, 교대 근무, 야간 근무 전에 아주 밝은 빛, 집안의 불도 밝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다른 조명을 이용해서 아주 밝은 빛에 노출, 그렇다고 그걸 막 쳐다보라는 건 아니고요. 그 빛에 우리 몸이 노출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업무 중에도 아주 밝은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탠드나 작업장에 좀 밝게 빛에 노출을 하시고, 반대로 퇴근해서 아침에 가실 때는 가서 잘 쉴 수 있게 선글라스를 끼고 아니면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끼고 집에 도착하셔서, 집에는 암막 커튼이 있고 수면 안대를 이용해서 충분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해보자. 두 번째는 이제 잠을 활용하는 건데요. 교대 근무의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 잠인데, 잠을 또 제대로 못 자서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잠을 조금만 활용하시면 정말 획기적으로 이 피로감을 줄일 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근무 전, 그러니까 아마도 8시쯤 근무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하실 수 있으면 5시, 6시, 7시 이 사이에 잠을 좀 주무시는데요. 사실 과학적으로는 90분 정도 자는 게 매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 90분 정도의 낮잠을 자두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실제 미국의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이 근무 전 90분 낮잠을 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 집중력, 판단력이 크게 개선이 됐고, 업무 중 실수를 하는 빈도도 현저히 줄었다. 이 실수가 사실은 어떤 제품의 흠, 불량 이런 정도면 큰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이제 많은 안전사고를 보면 이 졸림으로 인해서 본인의 건강을 해치는 경우, 그리고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좀 보호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필 여기서 90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우리 몸이 수면 주기를 한번 완전히 마치는 시간입니다. 이 주기를 한번 돌고 나면 깊은 잠에서 개운하게 깰 수 있어서 졸음도 적고요, 정신도 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90분 정도를 못 자면 50분이나 60분 이런 정도는 권하지 않습니다. 90분이 안 될 거면 30분 이내로 주무셔야 됩니다. 한 20분 정도 꼭 자 보시는 거죠. 자고 출근하면 확실히 다르실 거예요. 근데 애매하게 1시간 정도 이렇게 자면 일어나서 수면 관성이라고 해서 좀 더 자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피곤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근무 중에 환경이 되신다면 파워냅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요, 우리 몸이 가장 힘든 게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실 수 있으면 15분에서 20분 정도 파워냅을 자는 거죠. 보통 여기서 이제 더 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관성이 생겨서 몽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30분 넘기지 않고 자는 거죠. 저도 실제 응급실 파견을 가거나 인턴 때나 전공의 때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하면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저는 다행히 운이 좋게도 카운터랑 이 말이 잘 통해가지고 3시부터 4시까지 중에 30분, 그 다음에 4시부터 5시 사이 중에 30분, 각자 오는 환자 내가 그냥 나 몰빵한다 하고 상대방이 가서 30분 정도 잘 수 있게 했는데요. 자고 나오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약간 6시, 5시 이때 마치 계속 깨어 있었던 사람처럼 쌩쌩하게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업무상 불가능한 분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파워냅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파워냅 전에 속 쓰림이 별로 없다면 커피를 좀 드시고 주무시면 확실히 짧게 자고도 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20분 정도의 파워냅이 뇌의 활동성을 극대화하고 졸음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업무 능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밤샘 근무가 끝나고 집에 가셔야 되는데 너무 졸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잠깐 20분 정도 주무시고 퇴근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모두에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제 기억에 저도 그랬는데 인턴 때 이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하는데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가면서 계속 조르는 거예요. 빵빵빵해서 보니까 제가 2차선 중간으로 이렇게 쓱 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늘이 도운 거죠. 안 그랬으면 그냥 저 세상 갈 뻔했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저는 근무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지만 그냥 그렇게 가면 힘들기 때문에 조금
조금 파워냅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한다? 아까 말한 대로 선글라스를 끼고 퇴근을 해서 햇빛 노출을 최소화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뭐 운동이나 신체 활동 영양적인 측면도 이야기 드릴 게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잠과 빛을 이용해서 야간 근무를 현명하게 하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또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